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서로 다른 시험에서 받은 점수,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내용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정교한 통계 기법, 시험 동등화의 세계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A 시험에서 95점, B 시험에서도 95점, 똑같은 점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 시험이 B 시험보다 훨씬 쉬웠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두 95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죠. 바로 이 불공평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시험 점수가 왜 골치 아픈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해결책인 시험 동등화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이론, CTT와 IRT를 비교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공정하게 시험을 설계하는지, 또 점수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시험 점수를 그냥 비교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딜레마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쵸? 그런데 점수는 그냥 숫자로만 비교해버리면 이건 애초에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험 동등화라는 아주 강력한 통계적인 해결책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동등화는 제각각인 시험 점수들을 하나의 공통된 자로 다시 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어떤 시험을 봤는지랑 상관없이 그 점수가 진짜 당신의 실력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등화가 이루려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어떤 버전의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둘째, 모든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준 점수 체계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거요, 시험 점수를 위한 환전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고 해서 돈의 가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겁니다. 동등화는 점수의 단위, 그러니까 그 화폐만 통일시켜주는 거지 수험생의 능력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마법 같은 점수 변환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검사 이론, CT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문항반응 이론, IRT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CTT, 고전검사 이론은요, 숲 전체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총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반면에 IRT는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 즉, 개별 문항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변별력이 있는지 같은 특성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요. 이렇게 문항 단위로 파고드니까 당연히 훨씬 더 정교하고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엔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동등화는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뒷수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시험을 만들 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시험을 연결하려면 둘 사이에 뭔가 다리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통문항, 영어로는 앵커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양쪽 시험지에 똑같이 들어있는 이 문제들이 일종의 통계적인 기준점이 돼서 두 시험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A시험과 B시험이 있는데 잘 보시면 둘 다에 똑같은 공통 문항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응시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시험을 치르는 거지만 이 공통 문항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분석하면 두 집단의 실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공통 문항을 심어두는 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예 똑같은 집단한테 두 시험을 다 보게 해서 직접 비교하는 그런 공통 표본 설계 같은 방식도 있고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설계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한 판은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두 시험의 점수를 하나의 척도로 연결하는지 그 구체적인 통계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뭐 복잡한 수식은 다 빼고 원리만 한번 쉽게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A시험과 B시험에 똑같이 들어있는 그 공통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B시험에서 공통 문항 평균이 5점 더 낮게 나왔다? 그럼 아하, B시험이 대략 5점 정도 더 어려웠구나 라고 판단하고 B시험을 본 모든 학생들 점수에 5점을 더해주는 식으로 보정하는 거죠.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고 합리적이죠? 물론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평균 맞추기에서 멈추진 않았겠죠. 이걸 넘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 점수대별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전체 점수 분포의 모양 자체를 일치시켜버리는 검사 특성 곡선, 즉 TCC법 같은 훨씬 더 정교한 기법들도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온 거죠. 네, 지금까지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에 담겨 있습니다. 동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시험 버전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모든 응시자를 평가하는 자는 단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통일된 척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치르는 수능, 그리고 각종 회사 입사 시험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 시험까지 이 모든 시험의 공정성,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동등화 기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많이 쓰는 개인별 실력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컴퓨터 적응형 검사, CAT 있잖아요. 이것도 동등화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이 한마디가 동등화의 가치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어떤 시험지를 받았는가 하는 그 운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짜 실력만이 점수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화의 존재 이유이자 진정한 역할인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시더라도 그 숫자가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숫자 뒤에는요, 운이라는 변수를 없애고 오직 실력만을 공정하게 재기 위한 수많은 통계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과학이 만들어낸 신뢰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